안녕하십니까. 경매사입니다. 경매사 유통로 42회를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지 234페이지 제1회 기출예상 문제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감을 익히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풍사에 대해서 1차 기출 2에 이론서 하나, 80선 2차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유통론도 오늘 내일 해가지고 경매사 대비해가지고 유통론, 법령, 상품성 평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리고 수산일반을 나가겠습니다. 네, 수산일반을 나가면서 이제 15월부터는 수산지 공무원 위주로 많이 나가야겠습니다. 234페이지에는 1번입니다. 1회 기출 및 예상 문제인데, 이거는 김용혜가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기존에 어떤 복잡한 6, 7단계를 4단계로 바꾼다. 결국은 이 4단계로 바꾸는 것을 유통 효율 하잖아. 그죠? 그것을 중간 유통이익을 생산자, 소비자의 혜택에 주기 위한 것이 국가 정책 목적입니다. 수산물 유통법에 따르면은 물론 경매사는 이거는 노기는 끌어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경매사에는 농수산법이 핵심이고 우리 수산물 쪽에는 수산물 유통론 유통법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수산물 유통법에 따라서 2번,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가 수산물 유통법 49조, 48조, 분산도매 물류, 그리고 소비자로 단계로 갑니다. 답은 2번, 4번입니다. 자, 2번 가격 효율성입니다. 알맞은 것은 가격 효율성이 높으면 소비자의 선호가 상품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가격 효율성에 대해서는 카페도 올리긴 올렸지만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완전 경제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 이제 보완한다고 하고 아직도 못했습니다. 저 경매사는 연기가 돼가지고 8월 15일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가 방향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지금 제가 분석하기는 경매사는 8월 15일 확정이 되어버렸고 수산물 품질관리사는 6월 초에 접수해가지고 7월 18일 1차가 확정이 되어 있고 6월 13일 날 지방직 공무원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국가직 공무원 9급도 연기된 것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6월 13일이면은 수산직 공무원은 다급해집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수분사와 경매사는 일주일에 간만 익히는 식으로만 하고 수산직 공무원 위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지금 제가 해드리는 것은 한 10분 정도 해드리는 것은 보고 감을 익히라는 겁니다. 감을 익히면서 좀 해달라는 겁니다. 3번 수산물 유통법상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수산물 유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정합니다.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법령 214페이지 수산물 유통법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경매사만 하시는 분은 1번 문제와 3번 문제는 버리셔도 됩니다. 여기 이제 3번의 답은 3번인데 그 밖에 수산물 유통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 유통 발전위원장이 아니고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기본 계획에 들어간다. 그 다음 4번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유통이란 소비자에게 최대 만족을 주고 생산자의 생산 목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전시키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4번의 3번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이해가 모순되는 가제를 조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농산물 유통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육종 사업에서부터, 그러니까 농산물은 육종이라고 수산물은 종모, 수산 종자라 그러죠. 용어가 다릅니다. 육종 사업부터 가장 스타트 할 때 종모를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종을 산다 했잖아요. 그게 육종 사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4번에 2번이 이제 답인데, 농산물 유통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성향에 농업인에게 전달하는 상인과는 대립관계가 있다. 농업인하고 상인하고 대립관계가 있으면 서로가 상반되기 때문에 가격 허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서로 위인 보완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의 유통상 상품적 특성입니다. 농산물 상품입니다. 농산물 특성, 수산물 특성 이런 개념입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유통상 유통할 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격의 변동이 심하다는 겁니까? 유통의 문제 아니고 수산물의 생산의 문제겠죠, 그죠? 생산이 수산물 같으면은 계획적이지 않죠. 중단적이고 그리고 비계획적이고 얼마나 잡힐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변동이 심하다는 거죠. 그것은 유통상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성의 문제다. 이런 개념으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은 생산 시점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유통상 상품의 특성은 잡고 나서 부패성이 강하여 유통 중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 가격에 비해 부피가 큰 편이다. 품종과 품질이 다양하고 포존 구비가가 어렵다. 그러니까 잡고 나서 유통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념에서 특성을 물어본 겁니다. 굉장히 5번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6번 최근 농수산물의 식품 소비 트렌드 오른 것입니다. 곡류수루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외식 및 가공식품 지출 비용이 증가합니다. 나머지는 6번의 기억입니다. 대형마트들은 고품질 농산물의 대용량 포장 판매를 할당이 아니고, 대형마트라도 고품질 농산물은 맞습니다. 중량이라든지 소량으로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죠. 수요자의 수량에 맞춰, 수요자가 요구하는 수량에 맞춰서 대용량을 하는 게 아니고, 납품을 받을 때 남지 않게끔만 납품을 받아서 팝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것 같고, 대용량 포장 판매 이게 아닌 것 같고요. 적정한 소량 정도의, 소량이란 말도 그렇고요. 적정한 용량의 포장 판매를 하고요. 지리적 포시제와 원산지 포시제 강화로 수입 농산물 유통량이 이것도 지금 뒤끝도 좀 감소하고 있다. 지리적 포시제와 원산지 포시제 강화로 되어 있으면 초기에는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 감소할 겁니다. 감소하지만 일정하게 소비자한테 지리적 포시라든지 또는 원산지 포시가 안정이 되면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입 농산물이라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초기에는 감소하다가 지금은 우리나라 추세가 농산물 수입이 증가합니다. 수산물도. 그렇기 때문에 틀렸는지 6번도 참 아리까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리얼이 맞고 리얼이 맞는데 뒤끝을 잡아야는 지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농수산물 소비에 관련된 새로운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 중에서 사실과 다른 것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농수산물 소비에 관련된 새로운 경향이다. 전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쌀을 비롯한 곡물 소비가 높아지지만 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식도 많이 쓰지만 소비는 증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쌀로 가지고 막걸리도 만들죠. 다양하게 만들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건강식품이라든지 그 소수 부류에 있는 사람들만 전통식품을 찾는 경향이 있지 대중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에도 나머지 1번, 3번, 4번은 거의 맞거든요. 소득이 증가하고 일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고급 과일 및 채소 소비량이 증가한다. 맞고요. 핵가족화 되면서 소포장 단위의 농수산물 거래가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요. 주부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적석식품 및 미리 조리된 식품 등 시간 절약형 상품의 소비가 증가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8번 수익성이 높은 농수산물 경영을 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농수산물 경영입니다. 경영을 보면 수산물은 어가 경영이 있고 기업 경영이 있고 경영하는 경영이 있거든요. 선주 경영, 어가 경영, 선주 경영, 또 선주가 직접 근무를 하는 게 있고 또 기업 경영 해가지고 선주는 고용만 하고 자본만 되고 선장이라든지 어가장들이 고기를 잡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합리적 의사결정, 이게 핵심이죠. 먼 것은 어떤 농수산물을 생산할 것인가, 이제 그렇죠. 그래서 경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바다에 맞는 연안 같으면 그 연안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지 먼 그 원양까지 잡으러 가면 그 비용 문제 같은 거 또는 시설 문제, 선박의 준비 문제 등이 있겠죠. 어떤 농수산물을 생산할 것인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판매할 것인가, 유통 판매 문제, 농지 양식장을 어떤 용도로 전환할 것인가, 농지나 양식장을 어떤 용도로 전환한다 그러면은 농수산물 경영하고는 관계가 없죠. 어떠한 시장 활동 방법을 바람직할 것인가, 시장 활동 방법이니까 결국은 유통 판매인데 그 시장을 개통출하로 갈 것인가 비개통으로 갈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봐야겠죠. 그러면서 출하하는 방법을 찾겠네, 그죠? 그걸 4번이고요. 3번은 좀 농수산물 경영에서 벗어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답이 같습니다. 문제를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면 계속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푸른 문제를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감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격증 시험은 70에서 80만 받으면 되잖아요. 쉽게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산지 공부 같은 거는 후에서 자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 요구가 있으면서도 강의를 지금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지금 굉장히 물 좀 묻고 하겠습니다. 최근 지금 녹아있거든. 수산 일반하고 수산 경영을 놓았는데도 계속 지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의할 때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수산지 공무원은 위에서 잘라내거든요. 잘라내본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자격증 시험 같은 거는요, 한 70에서 80만 받으면 되잖아요. 평균 60만 넘으면 되니까 가락 없이. 그리고 2차는 가락도 없습니다. 그냥 60만 넘으면 되니까 70 정도 보고 공부하면 되는 거고, 상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9번입니다.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 5단계를 바른 순서로 나열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필요를 하겠죠. 뭔가 물건이 필요하다, 인식. 그 다음에 이제 인식하고 나면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다양하게 이제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정보를 탐색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을 하겠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대안의 평가, 뭐 조기를 살까, 굴기나 조기를 같으니까 뭐 넙치를 살까 조기를 살까, 뭐 하여튼 다양하게 고민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구매 의사 결정하죠. 저걸 사자. 그러고 나서 구매 후 이제 먹어보겠죠. 먹어보고 나서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런 행동을 사후에 대한 평가를 하죠. 사후 평가는 좋으면 그냥 물건 또 사주겠죠. 진짜 이렇게 물건을 샀는데 뭐 부패가 심하다든지 먹을 게 없다든지 뭐 맛이 너무 없다든지 살 때
그러고 나면 가서 이제 그 반환이라든지 반환은 못하지만 다음 안 사고 또 뭐 불만 제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필요입니다. 니즈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인식입니다. 내가 뭐 왜 필요할까? 이런 개념을 먼저 봐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강의를 몇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다릅니다. 그만큼 처음 볼 때하고 두 번째 볼 때하고 그 문제 보는 또는 출제자의 의도 이런 게 계속 느껴집니다. 그런 걸 느끼시면서 반복을 계속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보십시오. 한 문제를 보더라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면은 그 문제를 출제한 그 교수들의 출제자의 의도와 그리고 앞으로 또 방향, 출제를 어떤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수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에 미치는 요인 중 인구 통계 같은 경우에 통계적 인구입니다. 인구, 연령, 소득, 교육. 인구 통계적이니까 인구가 10대, 20대, 30대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고 교육이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연령도 다르고 통계학적 요인인데 라이프 스타일은 앞에 155페이지인데 저도 이것도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인구 통계적이 아니고 이건 사회학적 시각인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155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이거 제가 라이프 스타일 그런 많이 쓰긴데 그 155페이지가 155페이지가 아닌데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151페이지를 한번 찾아가지고 저도 이거 다시 한번 151페이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이거는 인구 통계학적이 있고요. 그 심리 변수적, 사회적 개체, 심리적, 그러니까 심리적 변수다 이렇게 보나 봐요. 라이프 스타일은 사회적 계층이나 라이프 스타일 성격 기호, 그러니까 심리적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이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눈다면 라이프 스타일이나 사회 계층 같은 것은 심리적 요인이다. 이렇게 지리적 변수가 있고요. 변수 요인이 있고 행동적 변수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이다. 거미집 이론입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인데 올해 물건이 비싸졌으면 내년에 또 많이 수확을 하려고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동적인 개념에서 1년 정도의 다음에 반영됩니다. 수요는 즉각 반영되는데 공급은 1년 후에 반영된다. 이런 개념이 그 HKL의 거미집 이론이고 앞에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군행 가격 안정 조건은 안정 조건을 동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가격은 변하면 수요만은 즉각으로 변하지만 공급은 일정 기간 후 농산물은 1년입니다. 수산물은 또 수산물 또 수확하는 기간은 그렇죠. 뭐 가서 만약 의액을 빨리 한다 그러면 양식이 아니니까 의액을 한다면 의액할 수 있는 그 기간 후에 바로 즉각 뭐 전달이 되겠죠. 반응이 되겠죠. 근데 이제 거미집 이론 자체는 농산물로 기준으로 원래 이론 자체이기 때문에 1년 후에 반영이 된다는 거지만 수산물은 물건이 지금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비싸졌어요. 그러면은 생산자 어가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잡아야겠죠. 날씨만 좋으면 가서 잡아가러 가겠죠. 고기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뭐 며칠 내 일주일 내에도 공급은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은 즉각 반영이 안 되고 일단 시차가 둔다. 그래서 군인 가격은 발산이나 수렴이나 따라 가지고 동태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에 보면은 공급곡선이 비탄력적 가파르게 됩니다. 가파르게 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은 가격 변동을 설명한 것부터 출발해 가지고 우리는 수산물이니까 수산물까지도 운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자, 장기적인 농산물과 공산물의 가격차가 가위 모양이 된다는 현상은 세례 현상입니다.
외우십시오. 그냥 모르면 세례 현상, 객차 현상, N계는 소비 지수에 관계되는 거 수가 배우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기출 문제니까 가위 모양 세례 현상이다. 다른 것까지 하려면 너무 뭐 깊이 들어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13번 동일한 상품에 대한 서로 다른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것을 가격 차별합니다. 앞에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1차, 2차, 3차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3차가 이중가격제죠. 이중가격제는 굉장히 시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수산물에 대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될 때 실시하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한 몇 개의 시장이 존재하면 안 되죠. 가격 탄력성이 다른 몇 개의 시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동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호, 소득, 장소, 대체적인 유무, 대체적 유무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이 부과 가능해야 되고요. 한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143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1차 가격 개인별이고요. 2차는 집단이고요. 그룹별. 3차가 이중가격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물량과 수입하는 물량이 옛날에는 자동차가 달랐다 합니다. 지금이야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가격이 달라가지고 수출을 이제 드라이브 정책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 그러면은 관세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더 비용이 크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결국 못 들어왔고, 지금은 우리 한국 제품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제 가격 차별화는 조건이잖아. 서로 다른 수요군을 쉽게 구분 가능해야 되고요. 상이한 시장 사이에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이한 시장 사이에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시장 분리 비용이 가격 차별 이익보다 작아야 하겠죠. 이런 것이 가격 차별의 정의입니다. 일단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생산 비용이 같아도 상이한 고객 시장이 고객도 시장, 상이한 시장에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가격 차별화 정의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만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경제학적으로까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읽어보시고, 그 다음 농수산물의 생산자가 가격 수능자라는 것은 농수산물의 생산자가 앞에 142페이지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생산자, 생산자가 많다는 거죠. 어셉턴스 가격 수능자입니다. 농산물의 특성자가 어떠한 점과 완전 경쟁이죠. 지역적 기품과 생산자가 영시에 다수고 완전 경쟁이다. 경제적인 체계 완전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능해서 물건을 납품해 팔아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니까 앞에 142페이지가 있고, 완전 시장의 전제에서는 정보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으면 일물일가닥까지도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하고 경영하고 다 들어가야 돼.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기출문제 보면서 감을 끼워가지고 한 80점 받겠다 이 정도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농산물, 수산물 경제 이론인데 일반 시장 이론입니다. 시장이란 어떤 제한이나 서비스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래되는 추상적인 기구나 조직을 말합니다. 완전 경제는 경쟁 시장은 기업의 수가 많고요. 가격 지배력이 거의 없어가지고 세턴스입니다. 수용자입니다. 그냥 가격을 수능자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품에는 동질성을 전제를 깔고 진입의 장벽은 없습니다. 자유롭고 주요 경쟁 수단은 가격에 따라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일몰일가는 정보가 생산자나 수요자나 모든 시장이 공유돼 가지고 오픈되어 있을 때는 한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몰일가가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다는 가정이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 전제가 가정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것은 정보가 완전히 오픈돼 가지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보라면, 이 시장 저 시장에 똑같이 공유되어 있는 정보라면은 한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18번 문제입니다. 4번, 15번 문제하고 같이 문제 풀었습니다. 15번 문제가 완전시장 가정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16번입니다. 농수산물 가격 변동 형태 중 주로 가격 변동에 반응하는 생산원의 시차성에 기인되어 일어난다. 몇 년 간격으로 가격 자체가 정기적으로 반복을 거듭하는 형태는 주기 변동이다 합니다. 추세 변동, 단기 변동, 단기와 장기 경제학에는 1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주기 변동, 단기 변동은 1년을 기간을 잡는다 이렇게 보고요. 17. 시장에서 사과의 가격이 상승하자 배의 수요량이 증가했다. 대체제죠. 배의 가격도 상승하였다. 결국은 그렇다는 거죠. 사과 배의 관계가 홍어 가오리의 관계입니다. 홍어 가격이 올라가면 가오리가 수요가 늘겠죠. 수요가 늘면은 가격이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체제입니다. 앞에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체제 관계가 아닌 것은 이제 보완제죠. 보완제. 배추와 고추, 송어회와 고추장 서로 합해져야 효과가 더 있다는 거죠. 거기 배추와 고추. 배추만 있고 고추가 없으면은 그래도 맛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어회가 있는데 고추장이 없다. 찍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보완제입니다. 근데 옆에 김과 미역 같은 것은 김이 비싸면 미역을 사 먹겠죠. 그럼 서로 대체제입니다. 꽃게와 대게도 마찬가지고 바지락과 홍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게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니면 서로 같이 사용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커피와 설탕, 프림은요 보완제죠. 보완제 가격은 하나가 올라가면 같이 하나는 상대적인 것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줄어들겠죠. 상대적인 보완제는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줄어들니까 결국은 먼저 올라간 것도 줄어들겠죠. 이런 개념이 경제학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이론적으로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기능이 아닌 것은 유통기능은 생산을 많이 활성화시키게 하는 거죠. 이게 4번이고 21번 농수산물 유통 흐름에서 소유권 이전은 상적입니다. 상적인데 가공은 물적이죠. 물건에 대한 거니까 4번이 답이고 나머지 경영적 유통, 고항기능, 상거래 같은 것은 상적 유통이니까 맞습니다. 4번은 물적 유통의 개념이고요. 22번 저장기능 중 저장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가격 차이가 발생하여 이윤이 기대하고 사전에 했습니다. 이거는 투기적 저장입니다. 자, 수산 경영에서 투기적 하고 뭐 이런 그 경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투자 그렇죠. 재무에 관계돼 가지고 돈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투기적이냐 이런 개념까지도 다 투기적이다. 위해서는 유통기구중 분산기구의 거리가 먼 것은 분산기구는 대체로 소비자의 직접 상대함으로 소규모고 분산적 생산을 진제로 하여 출발한다. 분산하지만 그래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읽어봐 주시고 24번 가로 안에 도매시장입니다. 적합한 단어는 공영 도매시장에서 행해지는 전자경매는 도매시장의 가격 형성, 전자의 형성의 기능 발휘와 가장 전자경매를 하는 것일 때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분배, 수급 조절은 가격 형성의 기능 발휘와 가장 연관이 크다. 앞페이지 88페이지로 봐주시고 25페이지 25번입니다. 242페이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소량 분산적인 물량을 수집해 가지고 대량적으로 신속하게 분산시킨다. 도매시장이죠. 대규모 물량과 특정 품목 위주의 전문화로 언제든지 거래가 가능하다. 이거는 도매시장이고 잘 모르겠네요. 다양한 소매상 존재로 이건 도매시장하고 유통효라 제공됩니다. 수급에 반영한 적정 가격이 형성되나 공정가격, 도매시장은 이제 국가에서 하거든요. 중앙도매시장 같은데
공정 가격에 오면서 중심 가격이 됩니다. 근데 이번 3번은 아리까리한 지분이네, 그죠? 답은 1번은 확실히 떨어진 것 같는데. 자, 상계 입항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경매사 유통론 40회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지금 강의를 좀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일단 40일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경매사도 지금 안 하면 또 안 되고, 내일은 경매사 법령하고 3부선 평가를 하는데, 법령은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의 시행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구칙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법령의 행정명령을, 행정처분을 안 했잖아. 그것도 좀 정리할 것이고, 상부선 평가, 내일도 상부선 평가나 경매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동영까지 해가지고 저녁에 올리면 내일 아침 올라가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진짜 내일 모레 여름이 옵니다. 여기 있잖아요. 예, 수고하십시오.